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가 현충원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산소를 항상 찾아가는데, 이승만 대통령 산소를 앞으로 먼저 찾아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다 이루시지 못한 그 바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시작, 영화 매우 잘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했습니다. 진짜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이승만 박사보다 더 훌륭하신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저는 이걸 영문으로 해서 외국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잘못한 것들을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신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는 죄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영화 너무 제가 대중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솔직히 저는 좀 러닝타임에 대한 좀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80분이 아니라 솔직히 120분 150분 정도 담아도 될 부분 그걸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은요, 갖은 탄압과 여러가지 외압으로 인해서 지금 구독자 숫자가 거의 아마 한 20분의 1 이상으로 지금 줄여져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구독자 수나 이런 것들이 보통 20분의 1에서 10분의 1 이 정도로 지금 줄여져서 지금 표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 댓글이 안 써집니다 라든가 숫자 조회수가 이상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이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마시고요, 주변에다가 저희 방송을 많이 알려주시고 전파시켜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한 분 한 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각성에 대해서 깨어나시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와 같은 눈빛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만 이 나라가 품위가 있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광고비 한 푼 안 붙는다 하더라도 저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의 역사를 필히 완성을 해서 저희 공작관 TV 채널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금방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어서 촬영했던 기적의 시작이 국회에서 개봉이 되고 나서 지금 신촌과 헐리우드, 서울에서 이 두 군데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곧 대구로도 지금 옮겨서 상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감동을 받고 감격해하고 계시는데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로 우리가 덜 내먹은 학교 교육 속에서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고 친일의 아주 더러운 노인에 불과했다라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국가비밀정보조직에서 입사를 했던 관계로 그 안에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를 통해서 저는 공부를 했었고 일찍이 우남 이승만 박사가 진정으로 이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정말 하늘의 아들이었다. 이 생각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주 한 편씩 이어지는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야기를 애청해 주시고 주변에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이 강좌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푼 한 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자, 이 엑스포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죠? 진짜 난리인가 봐요. 대통령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셔서 이 엑스포를 위한 지금 갖가지 홍보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해외여행에 도취가 돼서 뻔질나게 싸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해서 욕을 해요. 자, 그러면 코로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없이 해외에 나가서 이 나라의 품격을 땅끝 부족해서 그 지하, 그 깊숙한 곳까지 추락시켜버린 그 육덕진 아줌마가 있어요. 그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문모 씨의 그 법적 부인으로 돼 있는 그런 그 중년의 아줌마인데, 그 아마 들리는 이야기는 체코인가요? 어디 그 동구라파 어디 가가지고 성당에서 혼자 놀다가 뛰쳐나오면서 얼마나 그 육중한 몸으로 뛰어다녔는지 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무슨 금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참 우스갯소리로 들려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성과 없이 중국에 가서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밥상 차려준 거는 2끼요. 혼자 8끼로 혼밥을 먹고 온 그 정말 몰상식한 내외들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육덕진 아줌마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체는 뭐냐면, 엑스포를 왜 우리가 부산에서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부산 엑스포는 단순하게 어떤 그 전람회 성격을 뛰어넘은 아주 귀중한 핵심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시티 오브 런던을 방문을 했죠. 자,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게 영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금명을 쥐고 있는 시티 오브 런던에서 거기 시장께에서 직접 또 만찬도 배설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우리 한국 대표단을 환영을 했죠. 그런데 거기는 바로 전 세계에 자금이 몰려 있는 곳이고, 그 자금이 융통되고 운용하는 바로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 그와 같은 장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디냐? 홍콩입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이 1842년 그 아편전쟁 끝나면서 서양 열강들에게 그 조차 지역으로 떼어주고 뺏겼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계속 홍콩을 지배하고 관리 통솔해 왔는데 1997년도에 홍콩을 중국 본토에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영국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홍콩도 97년도에 중국 대륙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지금 홍콩은 그 자유가 없어졌어요.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홍콩의 시민들께서 잃어버린 자유를,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 죽거나 맞아 죽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져 왔었죠. 자, 그러면 홍콩에 있는 그 소위 열강의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이 60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몇천 배 이상 되는 자금이 그 홍콩 금융시장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농업, 광업, 또 여러 가지 신규 산업에 대해서, 또 퀀텀 산업에 대해서도 자금이 융통이 되고 지원이 되고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홍콩에 있는 서양의 자본들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폐단과 악행과 악습과 통제, 감시 속에서 더 이상 홍콩에서 영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거의 한계선에 다다른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고, 이주할 장소를 물색을 해왔는데 싱가포르를 가봤더니 싱가포르는 너무 땅이 협소하고 이미 더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싱가포르는 포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홍콩보다 더 습하고 덥기에 더 그랬고요. 근데 두 번째로 물색을 해봤던 장소가 대만입니다. 타이완. 근데 대만은 또 섬나라인데다가 바로 그 대만해협 앞으로 중국 대륙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어서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썩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을 가려고 봤더니 일본은 지진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제7함대가 요코스나항인가 있죠? 언젠가는 미 제7함대도 우리 남쪽에는 제주도로 옮겨와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사 반원들이 찾은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자, 부산은요, 우선 우리가 4대 물류라고 하려면요, 항공, 그 다음에 항만, 철도, 도로, 이 4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4대 물류 기지, 4대 물류의 이 펑션, 이 기능과 역할이요, 부산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항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이 있는데 지금 가덕도 공항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가덕도 공항은 불필요합니다. 뭐 자연보호를 하려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드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4km 이상 되는 대형 활주로로 해서 미주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하루 24시간 수시로 비행기들이 뜨고 내릴 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 2030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서양의, 미주의, 유럽에 있는 그 거대한 자본들이 평안하게 부산 지역에 와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그 입지 여건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요, 지금 부산으로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 혼자서 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기껏 해봤자 그 서울대학교밖에 안 나오고 고작 행계 그 9수만에 사법시험 통과한 건데, 그 검사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온 국가의 모든 총역량이 동원되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국가의 총동원, 역량을 총합해서 우리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1984년 LA올림픽,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요, 동서양 진영이 분단되어서 한쪽만 참가하는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가 화합하는 장이 됐고, 손에 손잡고라는 당시에 올림픽 주제가를 부르면서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그 올림픽 기간만큼은 화합을 했던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행사였습니다. 자, 그때 전 세계의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을 봤죠. 아, 이 전쟁에서 잿더미로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이렇게 바뀐 거였지? 서로 눈을 의심했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는요, 그 귀중하고 역사적인 서울올림픽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참석을 해서 당시 우리 통역대학원 동료들은 막 일당 몇십만 원씩 받고 와서 일하는데 저는 그때 86년도 아시안게임에 그 자원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이제 이첩이 돼서 저는 이제 자원봉사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과 친구들이 뭐 스페인어과 이런 애들은 보통 하루에 나가면 일당이 88년도 가격으로 30만 원, 40만 원 받는데 저는 7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창피한 것 같아서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가 당시 아버님께 무지하게 꾸지람을 들었죠. 응? 야, 너는 국립대학까지 나온 놈이 학교도 거의 공짜로 다닌다시피 했는데 뭘 또 거기서 올림픽을 한답시고 돈벌이를 생각하냐. 너 더러운 놈이구나. 너는 국가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냐? 그러니까 니네 나온 학교가 그게 공산당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아버님으로부터 농담 반 진담 반에 아주 그 질책을 받고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야말로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해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젊은 날에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그 조직원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겉의 모양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맞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은 국가정보기관, 당시로 말하면 국가안전기획부예요. 안기부 요원들이 대거 나와서 옷을 그 조직위원회의 직원들의 옷들을 입고 거기서 그 행사를 치렀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번에 2030년에 부산 엑스포가 성공이 되려 그러면요,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졌죠. 국정원에서 딱 그 지휘봉을 잡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 음식, 이런 일체의 A에서부터 Z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국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가 성공리에 개최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이 거대한 금융자본이 중국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만 한 곳이 없어요. 부산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전 세계에 부산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홍콩의 거대 금융자본이 평안하게 이사 와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요, 제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한반도 북쪽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수복하게 하는 일이 곧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요, 캄차카반도 옆으로 해서 쭉 북단으로, 동북단으로 가게 되면은 러시아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베링 해협을 지나면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 땅입니다. 원래는 소련의 땅이었었지만 미국한테 팔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는 미래 전략가들, 미국의 정말로 두뇌가 뛰어난 그 요원들은요,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베링해협을 통과해서 뭐 굴파하고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불과 그 베링해협의 최단 거리를 따져보면요, 뭐 몇십 킬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통과시켜서 러시아 땅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유럽까지 혹은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철도로, 도로로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2의 산업혁명이고, 그것을 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도착과 시작을 미국이 어디서 하려고 생각하냐면요, 부산이에요. 자, 이것은 부산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 물류 센터가 됩니다. 근데 이 물류는요, 배만 싣고 다니는 게 물류가 아니잖아요. 철도, 도로,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선박, 항만, 이 모든 4대 물류 기지가 완벽하게 짜져 있는 데가 부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부대 효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전 세계에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요, 상해에서부터 부산으로 이사 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옵니다. 자, 심지어 천진, 대連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이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자, 중국의 경제는요, 그렇게 우리가 흡수하기 시작하면요, 중국 경제가 말라서 죽어서 비명행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거기다가 부산을 그런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만들 때 거기에서 물건도 실어서요, 부산을 시발점을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동쪽을 통해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태평양을 거쳐서 저 카자흐스탄 지나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터키를 통과해서 거기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또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교통망을 통합시키는데요, 종착점과 시발점을 부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는요, 막대한 부산에 좀 신항 가보십시오. 현재도 신축 중인데요, 부산 신항만은 상해에 있는 상해 신항만이 세계 최대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부산의 신항만이 다 완공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최신의 항만 물류 기지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가덕도에서 길이 4.5km 이상 되는 활주로를 보유한 국제선이 있는 부산국제공항, 이것을 통해서 항공기의 물류도 신속하게 부산으로 오고 가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부산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산의 인구는요, 그 일을 감당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에 가야 됩니다. 전라도 광주 사람도, 남원 사람도, 전주 사람도, 군산 사람도 다 부산 가서 일해야 됩니다. 자, 강원도에 있는 감자바우 형님 누나들도 부산에 가야 됩니다. 왜? 거기가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고소득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뉴욕 맨하탄이나 싱가포르에 그 금융가이즈라는 친구들 보통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시작이. 그러면 지금 삼성, 롯데, LG, 현대 이런 데서 1억씩 주나요? 기껏 줘봤자 5천만 원이야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양질의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즉 퀀텀 컴퓨터와 갖가지의 최첨단 AI가, 그리고 최첨단의 교육 훈련을 받은 인적 자원이 모여서 일하는 전 세계 명실상부한 금융 허브, 금융의 중심지가 부산으로부터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 허브 안에서, 즉 세계 금융 자본의 그 규모가,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그 600조에 몇천 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움직이면서 이 나라를 더욱더 발달된 선진국가로 품격을 높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경상도 전라도를 갖다가 양분해가지고 박정희가 지역감정 이용했다는 이런 헛소리 망언들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 그러죠? 예, 김대중 입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전라도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요. 왜? 아니, 부산까지 고속전철 뚫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한 40-50분 타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연봉 한 1억씩 받아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비단 그 금융 관련된 일들만 그렇게 월급을 높게 받을까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락시설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식당들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극장, 컨벤션 센터, 이런 갖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 요트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질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각각의 계층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살 텐데, 부산에서 해운대 있는 마린시티 하나 갖고 되겠어요? 엘타워 그런 거 하나 갖고 되겠어요? 절대로 부족하죠. 그럼 부산은 앞으로 뉴욕의 맨하탄보다도 더 강한 심장, 더 크고 강한 심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품격 높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서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일이 부산에서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요,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윤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욕하고, 욕한다고 뭐 바꿔줍니까? 그리고 저 그렇게 욕하는 일 있으면 이렇게 봐요. 문재인 김정숙과 윤석열 김건희 커플을 비교해보라고. 응? 뭐 여자분들 가운데 야 뭐 둘 다 학벌도 후지고 뭐 어디다 뭐 비교할까 비교해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옛날 같으면 이화여고, 경기여고, 뭐 숙명여고 이런 데 나오신 누님들이 이제 이화여대 가시고 또 서울대학 가시고, 그런 분들이 보실 때야 뭐 학벌이 후지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에? 그래도 학벌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부수적인 일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제주도로 미군의 제7함대 기지를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됩니다. 세계 금융권이 제주도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미 해군, 미 공군의 기지를 신설해서 딱 미 7함대가 그곳에 와서 정박하게 되면요, 중국 애들의 숨통을 조아버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못 가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광구를 개발해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요 균등하게 가스나 석유를 갖다가 무한대로 파먹으면서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행복을 중국 애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인 수사하는 머리 갖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앞으로 닥친 미래, 뭘 해야 먹거리가 더 생길까? 그리고 부산 엑스포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서방의 그 거대 금융자본만 갖고 오면 될까요? 그로부터 분출되는, 재생산되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 영향은 이루 상승.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가 부산 엑스포 2030을 성공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 발달된 선진 금융 자본을 대한민국 영역으로 유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주도 지역에 주한 미군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건 주한 미군이 다름이 아닌 일본에 있는 제7함대가 제주도로 이렇게 옮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신규 활주로를 신설하고 항만을 짓고 미국의 함대와 미국의 공군기들이 제주도에 상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지진으로 위험한 일본 요코스카 지역을 이탈해서 제주도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해군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무인 잠수정, 보이지 않는 또 핵추진 잠수정들이 미 제7함대에는 여러 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제주도 밑으로 해서 배치시켜 놓으면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들이 절대로 오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박들 가운데 위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그선은 거의 물 위를 떠서 마치 커다란 거대한 가오리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와 같은 위그선을 이용하면요, 일본 시모노세키, 일본의 동남단 지역까지, 아니면 돌아서서 동경까지도
불과 짧은 시간 내에 1일 생활권으로 일본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문호가 더욱더 개방 확대되면서 엄청난 상호 간의 인적 왕래, 물적 교류, 또 산업 방면의 공동 개발 등등을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시장 삼아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물류를 유럽으로 전파하고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까지 전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산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물류망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자, 많은 배들이 부산으로 들어오겠죠. 자, 물건을 하역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다시 배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산은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하고 더욱더 많은 인재들이 부산권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홍콩은 어떻습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운 26년이라는 세월을 중국 공산당과 함께 지내봤더니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닌 것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즉, 영국도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홍콩보다 더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천혜의 입지 조건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방문을 하면서 영국에 가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국왕 폐하와 함께 만찬도 하고 시티 오브 런던의 시장과 함께 만찬을 하고 그런 모든 이면에는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합에서 우리가 행여라도 지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올림픽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요,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최소 1000명 단위는 가서 그 홍보 및 활동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밀정보요원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불문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장하고 확장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 엑스포를 국가 비밀정보요원들이 나서서 이것에 저변에 깔려서 이 나라를 갖다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최근에 보니까 국가정보 1차장이 갈렸어요. 아니, 갈린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해임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고 그 국가정보원장이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 자리에 가려고 옆에 있는 특보들하고 작단하고 장난질을 쳤는데 들킨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비밀 공작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그 차장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목을 딸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 넘긴 USB를 반드시 수사를 해서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그 중간에서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그 똥배를 가리고 돼지목을 가리기 위해서 그 사치를 쓰면서 그 공작금인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옷을 해입고 신발을 사신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뽀로치 뭐 말할 수 없는 사치를 벌였잖아요. 그런 거 조사를 했더니 조사를 안 했잖아요. 이 봤더니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멍청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막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장급들, 특별보좌관들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걔네들은 다 감방을 보내야 돼요. 1년 반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월급만 받아 처먹었으니까. 자, 이제 김규현 원장도 지금 조금 정신을 차리는지 안 차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 엑스포 2030이 우리가 유치가 되잖아요. 사활을 걸고 우리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준비했던 것처럼 국가정보기관은 총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스며들어가서 그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국가정보기관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던 일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거 하라고 우리 비밀 공작관들은요, 2개국, 3개국 최소한도 영어 하나만 밖에 못한다 그래도 영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죠. 진짜 고급진 영어는 What kind of salad do you lik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샐러드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묻는 게 이건 영어가 아니야. 이거는 식당 가서 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손짓 발짓에 지나지 않는 건데, 마치 그런 영어를 하면 영어 하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우매한 놈들이 있어요. 주로 영문과 나온 애들이 그렇지. 제가 중어 중문과 나오는데 우리 중문과 나온 애들도요, 중국말 안 되는 애들 무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나온 그 서울대학교 중문과 같은 경우는요, 우선 교수들부터 중국말이 안 됐어요. 제가 다닐 때는. 하물며 그 교수가 중국말이 안 되는데 애들이 중국말 하겠어요? 응? 그와 같이 이 짝짝이, 그러니까 중간만 정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중간은 병신 같은 교육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 세대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국가 대사를 앞두고 혼자서 지금 영업사원 1호라 그러면서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육지거리나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 자꾸 폄하해서 그렇게 욕할 자신이 욕할 그 능력이 되면요,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대통령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물론 제가 좋지 못한 시그널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해서 제가 제 방송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에다 해결 못해요. 국가정보원에서, 또 군에서, 또 짧게는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로지 여사님 비비 맞추려고 그러고 여사님한테 잘 벌려고 하는 그 홍보실 애들, 또 대통령에만 잘 벌려고 하는 그 비서실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담력이 없어요. 그런 결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장관직에 앉은 놈들도 맨날 내시놈들처럼 넷넷넷넷넷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국가정보원에도 그 내시 출신의, 환관 출신의 그 국정원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간을 보면 그래요. 뒤에 그 걷는 것도 꼭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영락없는 내시였는데, 자, 그렇게 내시 짓을 잘하면은 군인들도 사성장군이 되더라고요. 삼성장군도 되고. 자, 이제 별을 달아요. 뭘 잘하면? 내시, 환관의 역할을 잘해야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군대에도 진짜 군인 같은 사람들은 대령 이상 가는 법이 거의 없어요. 자, 그게 지금 이 나라의 군부의 특징이고, 정보부, 그리고 국가행정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사법권이 여전히 지금 거의 침탈된 상태이고, 입법부는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죠. 좌파 애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건곤일척을 해야 된다라면, 제가 다른 방송, 또 다른 제 방송에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자, 그 얘기는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그 총선거에 대해서 명함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명함을 밝혀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범죄 수준이다 그러면 처벌을 해서 사형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응? 왜? 지금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10원 한 장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무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묵시적 불법청탁, 이런 신조를 만들어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5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에 감방에 쳐넣었던 바로 그 박영수 휘하했던 졸개가 바로 누구야?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따지자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담대하게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국가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 위한 정말 피 눈물보다 더한 눈물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서로 욕지거리하고 싸울 게 아니라 힘을 모아야 될 때죠. 자, 대통령 윤석열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리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하고는 12년 후배예요. 근데 고영주 대표 같은 경우는 공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법대 과목을 단 한 번도 수강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군대 가서 혼자 자습해서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로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빨리, 그것도 40명 뽑을 때 그 시절에 합격했던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한 점은 많은 선배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 안 하잖아 지금. 기껏 하는 게 이종찬이, 김한길이, 이뉴환이 이런 사람들 죄다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겸손하시되 제대로 된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높이 뒤에서 박수칩니다. 저는 진짜 충심으로 열렬하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데 윤 대통령은 단순하게 지금 엑스포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제3지대에서 윤석열이 주도하는 신당 이것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고영주 선배님, 고영주 대표님 저기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한번 부르셔서 고영주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 양반 머릿속에 지혜 보고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귀한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산 엑스포는 반드시 우리가 유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발달된 금융자본을 부산으로 다 이사를 시켜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을 해야 됩니다. 제2의 대한민국의 창조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기를 승천하는 대한민국, 나날이 일신우일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조국, 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